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7월이네요. 요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정말 힘드시죠? 밖에만 나가도 숨이 막힐 것 같고 온몸에서 땀이 줄줄 흐르는 이런 날씨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닐까 싶어요.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하고 외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지친 몸에 차가운 커피 한 잔이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만요. 혹시 이렇게 폭염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중국 하얼빈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시달린 한 남성이 얼음이 가득 든 차가운 음료를 급하게 원샷으로 마셨다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심코 마시고 계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폭염 시기에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50대 이후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도 함께 알아보겠어요. 먼저 폭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일 때는 폭염경보를 발령합니다. 이런 폭염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인체는 원래 36도에서 37도 내외의 체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 온도가 체온보다 훨씬 높아지면 몸은 필사적으로 체온을 낮추려고 노력하기 시작해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을 흘리고 호흡을 빠르게 하는 등 모든 체온 조절 기전을 총동원하는 거죠. 이때 우리 몸은 마치 24시간 돌아가는 에어컨처럼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혈관의 급격한 수축이 일어납니다. 폭염으로 인해 체온을 낮추려고 확장되어 있던 혈관이 차가운 음료 때문에 갑작스럽게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갈 수 있어요. 평소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에는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는 이런 급격한 혈압 변동이 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체온 조절 시스템에 혼란이 옵니다. 우리 몸은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체온을 조절하는데 이곳이 마치 집안의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해요. 폭염으로 인해 더우니까 체온을 낮춰야겠다고 판단해서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운 음료가 들어오면 갑자기 차가워졌네? 그럼 체온을 올려야 하나? 하며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혼란은 오히려 체온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어요. 몸이 차가운 것이 들어왔으니 체온을 올려야겠다고 잘못 판단해서 열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더 더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차가운 음료가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의 연동운동이 급격히 저하되고 소화의 분비도 억제됩니다. 평소에도 찬 음료를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폭염으로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몸에 이런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만성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위나 식도에 자극이 가해져서 설사나 복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갑자기 배탈이 나시는 분들, 혹시 차가운 음료를 많이 드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예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체온이 단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정도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폭염으로 이미 지친 몸에 차가운 음료까지 더해지면 면역력이 얼마나 급격히 떨어질지 말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는 물론이고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치아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폭염으로 뜨거워진 몸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음료가 치아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치아의 단단한 범랑질과 덜 단단한 상아질 사이에 팽창 차이가 생기면서 치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이를 치아균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기 쉬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갑거나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 찌릿찌릿하고 시큰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차갑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도 극심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속 얼음을 씹어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한쪽으로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치아에 더 큰 균열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심혈관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심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땀으로 체액이 감소하면 떨어진 혈압을 회복하기 위해 심박동수와 호흡수가 증가해서 심장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차가운 음료까지 더해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은 사계절 중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는 추위로 인한 혈관 수축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여름철 차가운 음료도 비슷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 같은 50대 이후 시니어들은 왜 더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의 항상성 유지 능력이 뛰어나서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능력이 점점 약해져서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감염이 발생해도 발열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는 체온 조절 기능 자체가 약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둘째, 심혈관 건강이 더욱 취약해집니다. 5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져요. 이런 상태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인체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데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여기에 차가운 음료까지 더해지면 혈압 변동이 더욱 심해질 수 있거든요. 셋째,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잠시 무리를 해도 하룻밤 푹 자고 나면 금세 회복되었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충격이 더 오래 지속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면역력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면역력이 조금 떨어져도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번 떨어진 면역력이 회복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더운 폭염에는 어떻게 수분을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미지근한 물이나 상온의 물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시원하지 않아서 아쉬우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온도의 물이 갈증 해소에도 더 효과적입니다. 보리차나 녹차 같은 당이 없는 음료도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보리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여름철에 즐겨 마셨던 음료인데 몸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폭염에 특히 좋습니다. 녹차도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뜨겁게 우려낸 후 상온까지 식혀서 드시면 좋아요. 차가운 물에 우려내는 것보다 영양 성분도 더 잘 우러나거든요.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폭염에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요. 이런 전해질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들이에요. 하지만 시중에 파는 스포츠 음료들은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하셔야 해요.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차라리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을 조금 타서 드시거나 수박,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을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도 커피를 마시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로 마시면 커피의 좋은 성분인 카페인이나 클로로겐산은 그대로 섭취하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커피 자체는 나쁜 음료가 아니에요. 적당량의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정신을 맑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간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둘째,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드시면
체온에 무리를 주지 않아요. 뜨거운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간 내린 뜨거운 커피에는 퓨란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5분 정도 식히면 이런 물질이 90% 가까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셋째, 하루 두세 잔 정도로 제한하시고 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면 오히려 탈수를 촉진할 수 있거든요. 또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치매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약 6시간 정도 되거든요. 만약 정말 시원한 음료가 필요하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라리 상온의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분 섭취와 함께 적절한 휴식도 중요해요.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된 날에는 가능한 한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해서 실내 온도를 26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옷차림도 중요해요. 밝은 색상의 헐렁한 옷을 입으시고 외출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머리와 목 부위는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잘 보호해 주셔야 해요. 식사도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폭염에는 입맛이 없어서 냉면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차가운 음식만 찾게 되는데 이런 것들만 드시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드시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폭염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당긴다고 해서 무작정 마시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지근한 물이나 상온의 음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인 시원함에 현혹되지 마시고 장기적인 건강을 생각해 주세요. 만약 이미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폭염 시기에는 특히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통, 어지러움, 구토, 의식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열사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빠른 응급처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차가운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건강한 여름, 안전한 여름 보내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